오늘의 분석은요, 동료 가수에게 보낸 커피차 한 대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 그 임영웅 씨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가수 임영웅 씨가 후배인 로이킴 씨 콘서트에 커피차를 보냈다는 소식. 그대를 위한 커피차, 임영웅이 쏜다. 딱 이 문구였죠. 이걸 단순히 선후배 간의 훈훈한 미담으로만 볼 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전에 로이킴 씨가 먼저 임영웅 씨 콘서트에 커피차를 보내면서 응원했고 임영웅 씨가 이번에 화답한 거였어요. 아, 답례였군요. 일종의 티키타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우정은 물론이고 그 소통 방식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 방식이요? 그냥 커피를 보내준 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저도 그 입간판 문구가 참 재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로이킴 씨가 임영웅 씨의 그대를 위한 멜로디 작사 작곡가이기도 한데 그 인연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로이킴 씨 노래 제목들을 인용해서 마치 메신저 대화처럼 꾸몄죠. 형, 사랑이 뭐예요? 물으면 로이야,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답하는 식이었으니까요. 와, 이건 단순한 답례를 넘어서 상대방의 작품 세계를 존중하고 있다는 아주 재치 있는 표현인 거죠. 로이킴 씨 역시 콘서트에서 임영웅 씨 노래를 팬들이랑 떼창으로 부르면서 화답했고요. 그렇군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에 상대방과의 서사를 담아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거네요. 네, 사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 속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열쇠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힘. 한번 쓰고 버려질 영수증을 영원한 기록으로 만들고 또 몇 시간의 콘서트를 평생의 위로로 바꾸는 그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 거대한 현상의 시작은 언제나 티켓 예매창에서부터죠. 피케팅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서울 콘서트 예매 때는 동시 접속자가 무려 370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와, 이건 전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리효도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점이죠. 아, 맞아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 예매 전쟁에 대신 뛰어드는 거예요. 자료에 실린 한 20대 인터뷰가 기억에 남네요.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은 1년에 2번 있는 수강 신청보다 더 떨린다고요. 저도 그 자료 보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한다는 그 보이지 않는 압박이 상당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게 단순한 티켓이 아니라 거의 효도 자격증처럼 되어버린 거죠. 맞아요, 맞아요. 티켓 확보 여부가 가정의 평화와 직결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 이런 대리 효도 현상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잔류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었나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부모님 세대에게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이자 세대 간 소통의 창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창구요. 네, 자녀들은 부모니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구해드리는 거죠. 세대 간의 소통 창구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이런 열기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른바 히로노믹스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국 투어가 열리는 도시는 그야말로 축제가 됩니다. 자료에 나온 한 지방도시 상인의 인터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임영웅 콘서트가 열리는 주말은 1년 중 가장 큰 대목이라고 단언하더라고요. 평소 주말 대비 숙박업소 예약률은 거의 100% 육박하고 식당 매출은 두세 배씩 뛰는 건 기본이라고 합니다. 두세 배요? 네, 심지어 영웅시대 특선 메뉴나 하늘색 막걸리 같은 특별 메뉴를 개발하는 가게도 생겨났다고 해요. 와, 이건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만드는 효과네요. 정확합니다. 사실 처음 자료를 봤을 땐 그 엄청난 경제적 효과나 화려한 무대 연출에 먼저 눈이 갔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현상의 진짜 무서운 힘은 공연이 끝난 뒤 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아주 세심한 부분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 바로 호스피털리티, 즉 환대의 품격 말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임영웅 콘서트의 핵심 경쟁력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밖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대 밖이요? 네, 주된 관객층인 중장년, 노년층을 위한 배려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예를 들어 추운 겨울
공연장 밖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대형 난방기랑 푹신한 의자가 갖춰진 실내 공간, 히어로 라운지를 운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르신들이 티켓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아예 목걸이형 티켓 지갑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맞아요. 공연장 곳곳에 간이 화장실을 수십 개씩 추가로 설치해서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디테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이건 공연 기획이라기보다 거의 복지 정책에 가까운 수준 아닌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현장 스태프들의 태도에 대한 팬들의 후기가 자료에 유독 많았는데요. 저도 봤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통제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대접받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대접받는 느낌? 네. 스태프들은 관객을 어르신으로 모시면서 계단을 오를 땐 팔짱을 껴서 부축하고 좌석을 못 찾는 분이 있으면 직접 자리까지 1대1로 안내합니다. 한 팬은 후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라고요?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챙겨주진 않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눈물이 났다고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결국 몇 시간의 공연이라는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평생 간직할 기억으로 바뀌는 순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라질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힘의 첫 번째 비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웅 씨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팬들의 삶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거대한 문화적 치유 프로젝트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연장에서 받은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위로와 존중이 사실은 그의 음악 자체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을 당신의 자료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한 상담심리학 교수가 이명웅 씨의 노래 무지개 가사를 분석한 내용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분석을 보면 노래가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라는 아주 평범한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담사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건네는 첫 질문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질문 속에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많이 힘들었죠. 라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어서 먼저 알아주는 거군요. 네, 힘든 내색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위로를 건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냥 힘내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내 하루는 어땠는지 물어봐주는 것, 그 사소한 차이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쉬어가요 라고 제안하죠. 이 부분이 팬들이 왜 그토록 콘서트장으로 향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일종의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여정처럼요. 그 여정의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배낭 하나 메고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즉흥적이네요. 네, 자료에 나온 MBTI 분석에 따르면 이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J형보다는 즉흥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P형의 여행 방식에 가깝다고 해요.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계획된 삶을 살아온 부모님 세대에게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즉흥적으로 떠나도 괜찮다는 해방감을 선물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 즉흥적인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임영웅 씨의 콘서트 그 자체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합니다.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모든 걸 잊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인 셈이죠.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주죠. 헝클어진 머리도 괜찮다며 그대를 안아줄 사람이 곁에 있다고요. 와...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남편, 엄마, 아빠로 살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당신의 지친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 가사는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을 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긍정해주는 경험이니까요. 네, 결국 3분 남짓한 노래 한 곡이라는 찰나의 시간이 평생을 지탱해줄 당신은 소중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강력한 내면의 메시지로 남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음악이라는 사라지는 소리를 통해 영원한 위로를 새기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밀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팬들에게 임영웅은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비가 온 뒤에 반드시 뜨는 무지개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콘서트라는 거대한 경험과 음악이라는 감성의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현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 어쩌면 가장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곳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더군요. 혹시 바로 영수증 한 장이에요. 맞아요. 영수증. 보통은 받자마자 구겨서 버리거나 아예 받지도 않는 게 영수증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빨리 사라지는 종이 조각이죠. 그런데 임영웅 콘서트 MD 판매 부스의 영수증은 전혀 다른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 위에 임영웅 씨가 직접 쓴 손글씨 메시지가 매번 매일 다른 내용으로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가치하고 쉽게 버려지는 종이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기록물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네요. 네. 자료에 소개된 몇 가지 예시를 보니까 그 메시지들의 결이 투어 일정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투어 초반인 인천 콘서트 첫날 영수증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 영웅시대의 하늘빛 마음이 서로를 비추는 아이엠1호 투어 시작.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설렘과 팬들과 함께한다는 동료의식이 담겨 있네요. 네. 그리고 투어가 중반으로 접어든 대구 콘서트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무대 위에 빛나는 나, 그 빛의 시작은 나의 영웅시대. 오늘도 빛나게 해줘서 고마워. 와, 이건 관계의 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가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빛나게 한다는 겸손함과 깊은 감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서 많은 팬들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꼽은 투어의 마지막이었던 서울 콘서트의 메시지는 그 정점을 찍습니다. 뭐였죠? 나는 영원히 네 편. 그러니 건강이랑 씩씩함만 챙겨와.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와, 이건 정말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넘어섰네요. 이건 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에게 하는 약속, 거의 맹세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가장 차갑고 사무적인 거래의 증명서인 영수증에 이토록 뜨겁고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질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힘의 정수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디테일을 통해서 팬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이런 진심이 전달되기 때문에 팬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화답하는 거군요. 네.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이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정기적인 도시락 봉사를 하고 수해 이웃을 위해 수억 원을 기부하는 활동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아티스트가 보낸 진심 어린 디테일이 팬들의 자발적인 선행을 이끌어내고 그 선행이 다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아티스트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임영웅 현상은 일방적인 스타 숭배가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덤이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호 성장형 팬덤 문화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보낸 재치 있는 커피차 이야기로 시작해서 도시 경제를 바꾸는 히어로노믹스, 관객을 VIP처럼 모시는 환대의 품격, 그리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학적 위로의 음악을 거쳐서 마침내 버려지는 영수증 한 장에 담긴 진심까지. 오늘 저희는 한 아티스트가 어떻게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진심이 담긴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찰나의 순간들,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관계의 지점마다 세심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어떤 팬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깊고 단단한 유대감을 구축한 것이죠. 일시적인 인기를 넘어 영속적인 애정을 만들어낸 비결이네요. 네. 오늘 이 분석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성공 비결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심을 전하고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장 쉽게 버려지는 영수증을 영원히 간직될 기록으로 만든 것처럼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 속에서 모두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버려지고 있는 영수증은 무엇인가요? 약간의 진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당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영원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